옐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판 3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왜 계속 그럼 여기 앉아요 그러면 계속 욕심을 내 진행을. 저번에 한번 했더니 네. 뭐 약간 북한 말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 다시 한번 네. 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판 3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탈락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타이거즈는 호랑이인가 고양이인가 그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 맴돌고 있고요. 오늘은 또 다른 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팀은요 뭔가 약한 것 같은데 안 져. 질 것 같은데 이겨. 모든 지표를 보면은 아래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쓱 1위를 SSG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기한 팀입니다. 일단 2021 시즌 SSG 랜더스를 한 줄로 평한다면 이용균 기자부터. 용진이 형은 좋겠다. 좋네. 사실은 첫 팀을 인수를 해서 지난해 9위를 했던 팀이잖아요. 그 팀을 인수를 했는데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랜더스란 이름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거 성적 내려가면 추락하네, 착륙하네, 뭐 이런 랜딩하네, 뭐 이런 내용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을 깨고 정말 잘 버텨서 1위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어떤 SSG 팀을 인수한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기분 좋은 결과, 뭐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사마정석. 저는 우주의 기운. 굉장히 뭐 올 시즌 앞서 이광용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각종 지표들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지표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을 하고 그런 있어, 기운들이 순위가. 네, 차차 뭐 또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순아의 2021 SSG 랜더스에 대한 한 줄 평. 노래로 할게요. 오, 아리송해 아리송해 너 야, 죄송합니다. 진짜 아리송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지표는 지금 타 최하위를 거의 대부분 중위권에서 지금 아래를 치고 있는데 성적은 지금 1위란 말이에요. 왜 이 팀이 왜 1위를 하고 있지? 정말 아리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리송해로. 예. 옛날 사람 감사합니다. 예. 진짜 아리송하고 신기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어떤 순위를 딱 보고 이제 중계 방송을 준비할 때도 지금 이 팀이 어떤 세부 지표, 각각의 공격, 뭐 주루, 수비, 투수력, 투수도 뭐 선발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불펜에 대한 기록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SSG가 딱 1위 하고 있는 지표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맹신해왔던 타율이 얼마나 이렇게 선수나 혹은 팀의 가치를 덜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팀 타율 2할 오픈 9리로 7위인데 지금 팀 성적은 1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타율은 떨어져 있지만 SSG의 팀 OPS는 굉장히 높아요.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는 0.768에서 리그 2위예요. 물론 OPS 1위를 하고 있는 NC가 1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SSG가 여전히 어떤 공격적인 힘을 바탕으로 승리를 쌓아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팀 성적이 전체적인 지표가 좀 좋지 않더라도 뭔가 경기 흐름상 한 방을 뒤집어낼 수 있는 타선의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SSG가 선두를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아니 팀 OPS 2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SSG가 압도적인 1위인 지표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중요 상황 OPS라는 게 있잖아요. 승부를 결정짓는 상황에서의 OPS가 SSG가 1위더라고요. 이게 0.9가 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좀 찾아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SSG가 왜 1위를 이렇게 달리고 있을까? 그런데 어떤 기본적인 갖고 있는 실력 그리고 이 클래식 스탯보다는 저는 막 찾다 보니까 진짜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대진운이 좋아요. 시즌 초반부터 대진운이 좋은데다가 사실상 지금 7, 8, 9, 그러니까 최하위로 쳐진 키움, 기아, 한화, 롯데 순이거든요. 근데 이 팀, 그러니까 이 네 팀을 상대로 21경기에 16승 5패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위권에 있는 팀, 그러니까 SSG 아래부터 이제 6위까지 29경기를 치렀는데 13승 6패예요. 네.
13승 16패겠죠. 13승 그죠 16패. 아 죄송합니다. 어쩐지 둘 다 잘했네요. 13승 16패에다가 16승 5패인데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이제 일정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올림픽 브레이크까지 일정이 너무 좋아. SSG가. 당장 보면 지금 6월달에 KT, 키움, 기아 하나를 또 만나고 LG, NC, 삼성에다가 7월달은 롯데, 키움, 하나, 두산, 롯데거든요.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데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는 팀 KT, NC, 두산을 딱 3번밖에 만나질 않고 다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팀을 그 올림픽 브레이크 전까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세가 올림픽 브레이크 전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운빨이다. 아니죠, 운빨이 아니죠. 대진운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항상 그 1위하는 팀 모습을 보면 하위권 팀들을 항상 꽉 잡고 갑니다. 아. 거의 대부분 1위하는 팀은 하위권 팀을 항상 잡고 가는데 SSG에게도 그런 어떤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잡을 팀 확실하게 잡고 놓을 경기는 슬며시 놓는 그런 전략 괜찮은 겁니까? 아, 이거 최고죠. 아니 장현이 설명한 게 제대로예요. 1위 팀들은요, 이 7, 8, 9, 10 하위권에 있는 팀들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 해에는. 근데 이제 제가 새로운 지표를 조금 봤던 거는 지금 1위권의 지표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제 눈에 띄었던 거는 좌타자 피안타율 1위예요. 투수들이. 그러니까 우리 KBO 리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좌타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팀들이 꽤나 있어요. 최고 거의 대부분이죠. 타자들은 다 좌타자죠. 네. 네. 근데 좌타자들에게 피안타율이 2할 오픈 1, 2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와. 여기에 또 하나 좀 인상적인 건 각 팀의 중심 타자를 상대로 2할 오픈 8리에 또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팀의 선발 투수들을 상대로 홈런 1위예요. 그러니까 홈런이 지금 NC가 70개대로 1위를 달리고 있고 SSG가 2위거든요. 근데 선발 투수들을 상대로 기록을 찾아보니까 SSG가 더 앞서고 있어요. 사실 선발 투수가 사실 상대하는 투수 중에 제일 센 투수의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네. 물론 뭐 강력한 중간이나 마무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 보면 좌타자들에게 강하고 중심 타자를 묶고 있는데 선발 투수들에게 홈런을 뺏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 흐름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역전승이 또 좋잖아요. 그렇죠. 17승.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경기력이 나름 괜찮은 거구나. 예. 거기에 뭐 대진은 뭐 많은 게 복합적으로 곁들여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뭐 장순아가 얘기한 거, 삼화정석 얘기한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클래식 스탯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종의 이제 팀 응집력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야구라는 게 개인 종목이라기보다는 팀 종목이고 그 팀을 얼마나 하나로 잘 뭉쳐서 굴러가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SSG가 지난해랑 올 시즌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팀명이 바뀌었고 거기에 더해서 올 시즌 SSG 팀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 이 선수들이 뭔가 좀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구나. 선수단 구성원들이 존중받는다? 네네,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녹화 시점으로 어제 이제 잠실에서 두산 SSG전을 봤거든요. 경기 끝나고 이제 폰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약간 격리된 상태에서 인터뷰긴 하지만 더가웃 근처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SSG가 쓰던 3루 쪽 더가웃 근처를 지나가는데 어제 경기 5시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 식사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정말 그 열악한 잠실 3루 더가웃 뭐 가방 놓을 자리도 제대로 없는 한쪽 구석에 좌판을 깔고 햄버거가 정말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커피랑. 네. S 커피와 N 버거죠. 그걸로 뭐 아마 다 뭐 집어가든지 뭘 하든지 했을 텐데 항상 주변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아준다라는 느낌? 사실은 거기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음식이 쌓여 있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 팀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선수들이 좀 존중받는다는 걸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장면이었는데 실제로 선수들의 반응도 그 커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에서 만들어낸 응집력? 거기서 응집력이 나와요? 되게 중요하다니까. 아니 근데 네. 왕년에 좀 받아봤잖아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받았죠. 저희는 추석 선물로 25,000원짜리 혜택타이거 시절에 받았으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사실 그것도 좋았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SSG가 역전승이 지금 17승으로 29승 가운데 지금 17승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특히 이 석점차 승부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트한 경기를 이기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현역 때 그런 타이트한 경기, 접전인 경기를 잡아내게 되면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팀이 진짜 강팀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사실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시점에서 보니까 SSG 선수들이 그런 느낌을 지금 딱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희열을 이제 맛보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기는 맛을 알게 됐다는 거죠. SSG 선수들이 본인이 몇 승의 역전승을 만들어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뭐 경기를 뭐 좀 초반에 중반에 뒤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뒷심이 생겼다는 것을 선수단 내에서 어떤 그런 기운들이 돈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우주의 기운이거든요. 한 대로 모아지면서 그런 게 역전성으로 이제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은 사실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SSG가 역전시키는 과정들을 보면 어쨌건 중심 타선 앞에서 기회가 만들어져서 중심 타선 해결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추신수 선수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기자회견 때 이 팀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다. 경기 후반이 되더라도 막판이 되더라도 이제는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기록 보면 좀 웃기긴 하대요. 이 기록으로 우리가 1등을 하고 있지 싶기는 한데 확실히 더가우 분위기에서는 이제 강해진 것 같다. 우린 잘 지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분위기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장현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뭐 한 경기에 이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은. 이게 정말 굉장히 무서운 힘인데 그런 분위기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 그리고 프론트까지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제 기억에 제가 신인 때 일 같은데 한 3년 차 때 그때 IMF가 터졌어요. 98년도에. 근데 그 당시에 핵심 인물인 구단주 대행께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성적만 내. 너에게 IMF는 없어. 그해 우승을 합니다. 내가 소름이 돋았어. 근데 선수들이 물론 좋은 것도 있었어요. 선수들에게 어떤 뭐 영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뭐냐면 그 구단의 어떤 핵심 인물의 한마디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용진이 형 정용진 구단주의 이 움직임이 저는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이런 작은 뭐 문자부터 해서 어떤 행동들, 햄버거, 커피 뭐 하나부터 10까지 어떤 이 움직임, 새로운 변화가 아마 선수들에게 굉장한 힘을 시너지 효과를 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김원영 감독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1등을 하고 있는 거냐? 자기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가장 기분 좋은 건 감독 입장에서 가장 기분 좋은 건 내가 자꾸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선수들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잘 굴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은 선수에게 고마워하고 선수들은 경기 뒤에까지 뒷부분에 지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잘 굴러갈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죠. 선발 투수 3명이 한꺼번에 빠진. 근데 박종훈 선수가 또 미국에 출국하면서 김원정 감독님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했더니 김원정 감독이 또 박종훈 선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더 미안하다고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김원정 감독 이야기할 때 마초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상남자. 아마 선수들이 김원정 감독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품과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감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선수들도 그런 걸 저는 느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뛰는 것도 있죠. 개인의 성적을 위해서 뛰는 것도 있지만 뛰다 보면 플레이어가 되다 보면 감독을 위해서 뛰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진짜 지금 SSG가 1위를 달리는 저번 기본 어떤 토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21세기 2021년인데 지금 1984년 한국 시리즈 4승 투수에게나 했던 그 우야노 이거까지 왔는데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투수의 팔꿈치 인대라는 게 사실은 마치 지금 딱 보면 뭐 던질 수 없는 선수를 억지로 선발시켜서 수술을 하게 만든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여기 팔꿈치 인대가 3개가 있대요.
그리고 프로에 입단하는 선수 투수들은 대부분 하나 정도는 끊어진 상태로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가면서 쓰는 건데 50%만 남아 있어도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건강한 인대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50% 중에 점점 줄어서 20% 정도가 남았을 때 이때는 한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20%가 남더라도 시즌을 치르다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손상이 온다면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를 밟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검진을 했을 때 이게 얼마 남았다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하죠 서로 다들 야 이거는 조금 더 던져야 되나 아니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박종훈 문승원이면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 안 좋은 시기에 시즌 끝까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안 좋은 시기에 초반에 터진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현영 감독이 상남자기 때문에 왜 하겠노? 팀에 선발이 없다 던져라 뭐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또 제가 봤을 땐 선수 의지가 가장 강해요. 선수 의지가 가장. 본인의 의지가. 예. 못 본인이 꺾나요, 하고- 감독도? 네? 감독도 그걸 못 꺾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꺾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트레이너의 요청에 의해서 감독이 어떤 이 선수들과 면담을 통해서 꺾어야 하는데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잖아요. 2선발, 3선발.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박종훈 이 선수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본인의 어떤 책임감, 프로 의식 이런 게 난 투철했다고 봐요. 예.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어떤 박종훈 선수의 운이 여기까지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즌 시작하면서 꾸렸던 폰트, 루이키, 박종훈, 문승원의 5원석 이렇게 5선발 체제인데 그 중에서 2명 남았어요. 버틸 수 있습니까? 뭐 오원석 잘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건욱 선수 올라와서 하면 되고 또 정수민 선수 있잖아요. 예. 박종훈, 문승원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대체 자원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수들로 또 김원영 감독이 또 이 투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잘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일단 선발로서 어느 정도 경험을 받았던 선수들이 지금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선수들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지금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섣불리 뭐 그 선수들이 잘 던질지 못 던질지도 모르는데 뭐 안 좋은 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우주의 기운이 그 선수들의 호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우주의 기운이 갈지는. 우주의 기운이 잘 터지면 그 선수들이 등판했을 때 초반부터 타자들이 막 뻥뻥뻥 쳐주고 하면 또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는데 김원영 감독이 고민은 굉장히 많아요. 조홍천 투수 코치랑 둘이 수첩을 딱 들고 모여갖고 이 주간 단위로 불펜 투수들의 투구수를 끊는데요. 이 선수가 일주 6경기에 던질 수 있는 투구수의 맥시멈 정도를 정해놓고 이거를 3경기에 나눴을 것인가, 1경기 몰빵할 것인가 이런 계산들을 계속해서 경기 흐름 따라 국문과요. 몰빵. 중간 개투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롱맨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6월 말까지는 어쨌건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그 선택과 집중이 이제 SSG의 숙제라고 남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데 또 불펜 투수 운용 국내 최고 전문가. 지금 이용균 기자는 일주일 단위 6게임을 하는데 불펜 투수들이 그 주간에 몇 개를 던지느냐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장정석 위원 같은 경우는 3연투라는 거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좀 다른데 접근이. 접근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안에 속해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투구수가 그 피로도를 높이고 낮추고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투구수에 대한 제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경기를 준비해서 출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불펜에서 있죠. 몸 풀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수들이 준비할 수 있는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광용이라는 선수를 광용아 나는 너를 일주일에 3번 쓸 거고 또 발령기 시작이야. 그래. 또 발령기 시작이야. 이렇게 할 거야.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감독님, 저 유견투 하겠습니다. 안 돼.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미국 가야 돼. 올 시즌 SSG의 가장 큰 어떤 전력 강화 요인 중에 하나는 추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추신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하도 선수들이 추신수에게 많이 물어봐서 추신수의 루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있대요.
그런 거죠. 보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구단 매니저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추신수한테 너무 많은 질문이 몰리니 선수들이 막 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니까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겠네요. 걱정을 단장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단장한테 이거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선수들이. 그래서 하지만 추신수가 이게 정말 추신수의 지금 마음가짐은 그런 거잖아. 물어볼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야, 한국말로 떠들면서 야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잘 못했는데 지금은 뭐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고. 그 추신수가 전해주는 어떤 야구 기술적인 효과 말고 추신수란 존재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최지훈 선수가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과정에서도 추신수 선수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추신수가 몸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 뭐 일찍 출근하는 얘기, 뭐 요 얘기에 더해서 타석에서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더가웃에서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뭐 물어보면 자꾸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알려주는 이런 분위기까지 더해진 것이 SSG의 어떤 상승세의 힘.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팀에.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추신수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성적이 좋잖아요. 6월 들어와서. 맞아. 추신수 그렇죠. 개인 성적이 네. 되게 좋아요. 6월에 추신수 선수 개인 지금 성적. 2할 6분 8리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네. 진짜 2할 6분 때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금 6월 들어서 제가 알기로 18타수 10안타인가? 2개, 3개, 2개. 출루율도 지금 5위예요. 4할 2분 7리인데 제가 지난주에 SSG하고 하나 경기를 중계를 했어요. 네. 그날 경기도 이렇게 화면을 딱 잡았는데 김찬영 선수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김찬영 선수를 딱 옆에 앉혀놓고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딱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이래서 그냥 추신수 효과라고 하는구나 라는 게 앉혀놓고 야 이 자식아. 뭔가 김찬영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경험이 적고 젊은 선수들에게는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니 김원영 감독은 복 받았네요 진짜. 근데 진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럼요. 네. 사실 이게 젊은 선수들의 효과만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커요. 추신수라는 이 슈퍼스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고참들도 예를 들면 뭐 한유섬 선수도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추신수 선수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게 효과적으로 경기력에 나와버리면 이 선수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자신감들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근데 뭐 장현이 설명하는 김찬영 선수의 그런 모습이나 지금 뭐 이용균 기자가 얘기한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김강민 선수예요. 둘이 친구잖아요. 네. 맞아요. 동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케미가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이 한 팀을 꾸려가면서 이 두 명의 고참이 베테랑들이 사이가 좋으면서 팀을 이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기싸움 네, 들어가기 시작하면 있어요. 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선수의 케미와 경기력에서 나오는 이 퍼포먼스가 저는 굉장히 큰 파장이 일고 있다라고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김강민 선수도 제한된 역할을 부여받잖아요. 그럼요. 중견수 수비 이제 가끔 선발로 나가고 대타로도 나가고 뭐 대수비로 나가서 좀 오버런 했다가 이제 걸리기도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팀 내 최고참인데 한 명은 2루타를 치고 한 명은 그 자리를 대신해 대주자를 나간다? 사실 발이 추신수나 김강민이나 스피드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장면들을 고려했을 때 그거를 김강민이 받아들이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뭐 아웃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케미 좋구나 둘이.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김원영 감독이 선수가 그걸 만든 잘 거야, 맞아. 끌고 있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선택을 하고 지시를 내리는 거는 감독의 역할이니까. 근데 과연 김강민 선수와 김원영 감독이 심도 있는 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진짜 이거는 기분 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꺼리낌 없이 대수비 나가서 그리고 또 간혹 나가는 선발 출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 플레이라든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해낸다는 것은 김원영 감독이 진짜 이 고참들에게 그러니까 베테랑들에게 부여를 잘 하면서 대화도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감독과 이 베테랑들이. 근데 사실상 팀이 잘 나가려면 감독이 주도면밀하게 이게 선수단을 확 휘어잡고 가면 사실상 힘듭니다. 그냥 진짜 추신수라든가 뭐 김강민이라든가 여러 이제 베테랑들이 있잖아요. 투수 쪽 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과의 어떤 그 대화를 딱 통해서
메시지 전달만 해주면 그 선수들이 사실상 팀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두산도 네. 오재원, 김재호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선수들이 분위기를 또 만들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역할들을 김원영 감독도 잘하는 것 같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뭐 김강민 선수라든가 추신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또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또 잘 되다 보니까 팀 성적이 또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자, 여기서 궁금한 거. 네. 지금 딱 녹화 시점 기준으로 SSG 랜더스가 50경기 치렀습니다. 50경기 치렀어요. 지금 마라톤으로 따지면 15km 정도 달린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지금은 1위야. 근데 20km 반환점 돌아야 되죠. 30km에서 아니 몰라요. 성적이 더 좋아질 줄. 네. 이제 몬주이 몰라요. 건덕도 이제 네. 올라야 되죠. 몰라요. 어떻게 네. 우승 가능합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선발 투수들이 빠졌다고 해서 뭐 대체 선발도 분명히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선수들한테는 또 동기부여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자신감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 기자, 네. 우승 가능합니까? 우승 2021 가능은 시즌에? 하죠. 당연히 네? 모든 팀이 우승은 가능하죠. 아. 우승 확률이 얼마나 높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선발진이 빠진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자, S대 출신으로서 네. 그럼 SSG의 그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국문과 출신이라서 아니 뭐야. 수학 봤을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는 하지 마. 저는 5강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예. 5강 이후에 가을 야구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 가을 경쟁력이 야구에서 있다? 일단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다가 폰트가 보여주는 최근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확실한 에이스 한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둘이 사실은 가을 야구의 가장 큰 힘이고 그 SSG 불펜의 강점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삼진이 많아요. 이게 그 가장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투수들의 어쩔 수 없는 생존 진화 뭐 이런 거거든요. 맞으면 잘 안 되니까 일단 삼진을 많이 잡아낼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진화론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적자 생존? 이 포스트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장타력, 삼진율, 에이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을 야구에서 싸워볼 만한 힘은 오히려 좀 강하다. 주축 선발 2명을 잃었는데 가을 야구 충분히 갈 수 있고 가을 야구에서도 싸워볼 만하다. 네. 근데 약점은 SSG가 지난 겨울에도 해결하지 못한 약점이 있는데 이게 센터 내야진의 수비의 불안감이거든요. 김찬영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찬영이. 박성환, 김찬영인데 이 둘이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해주느냐가 아무래도 최주환도 수비가 뭐 리그 톱으로 뛰어난 투수는 야수는 아니니까 이 센터 내야진의 어떤 수비력 이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게 남은 시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SSG가 이제 50경기 치렀는데 떨어질 거라면 전 진작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버티는 시기는 뭐 지금도 사실 뭐 경기 차가 많이 나진 않지만 버티는 시기는 저는 지났다고 봐요. 네. 떨어졌으면 진작 떨어졌어요. 진작 떨어질 만한 지금 스탯이고. 그렇지. 예. 맞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런 스탯을 갖고 선두권을 유지한다는 거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조금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김원영 감독도 지금부터 고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 고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 그 브레이크까지 과연 승패 마진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거에 아마 초점을 맞추고 리그를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화정석 묻지 말라고 하셨는데 SS 정규 시즌 최종 순위 몇입니까? 묻지 말라니까. 지금 이 시점이 확실히 불안하긴 해요. 지금 3명의 선발이 빠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지만 과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우주의 기운이 앞으로 이 30경기 안에서 어떤 결과적으로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최종 순위가 몇 위다, 우승이 가능하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처음부터 5강에 넣어놨거든요. 네. 앞으로의 한 달 30경기 요 정도가 아마 마지막 올 시즌 최고의 어떤 고비점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최종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카? 오늘 희한하게 모든 지표들이 중위권 하위권인데 이렇게 쓱 1위를 SSG 랜더스의 2021 시즌 뭔가 이상야릇한 아리송한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짚어봤는데요.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장순아부터. 자,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가 돼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1등 해왔잖아요.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용균 기자의 한 줄 요약. 용진이 형, 승만 말고 야구를 사랑해주세요.
SSG 입사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홍보팀장 바꾸나? 그 SSG 활약에는 정영진 구단주의 관심이 굉장히 컸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관심이 SSG라는 구단만 향하지 않고 이 야구 리그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커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SSG라는 팀 그리고 신세계라는 그룹 뭐 어차피 리그에 새로 뛰어든 모기업이라면 KBO 리그 전체를 향한 뭐 기여, 공헌, 관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주면 더 한국 야구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반대편 해요. 더가웃에도 S커피와 N버거를 좀 이렇게 그거 말고 그건 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약간 오버했네요. 예, 마지막 삼화정석의 한 줄 요약. 프로는 결과다. 역시 뭐 이런저런 지표를 떠나서 SSG가 최근의 어떤 경기력이나 모든 면이 프로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좋은 기운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훈훈하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훈훈했어. 아니 1등 팀 얘기하는데 그럼 훈훈해야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현재까지 쓱 1위를 하고 있는 SSG 랜더스 이야기를 우리 열카 야구 패널 삼화정석, 장신아, 균 기자와 나눴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